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 기자, 민주당이 오늘 또 한동훈 장관에게 발끈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부딪히고 있던데 오늘은 또 왜 그런 겁니까?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두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한 장관은 이런 직설 화법이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한 말이 이 민주당 내부의 예민한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이 민주당은 검찰총장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의도로 와서 윤핵관 당대표로 출마나 하라.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세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조사를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 충실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찰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하루 소환 조사를 하고 추가로 소환 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시일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추가 날짜를 잡는 식으로 진행하곤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이틀 연속 조사를 통보했다는 것은 그 다음은 없다. 즉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걸 염두에 둔 거라는 방식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실제로 한 전직 특수부 검사는 어차피 조사할 분량이 많으니까 소환 조사는 2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영장 청구하려는 것이다. 이미 영장 초안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슨 소리냐, 조사할 게 그만큼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영장을 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소환 일정을 3가지로 제시했다고 하던데 그럼 이것도 같은 결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해석하면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한 소환 날짜는 오는 27일과 30일을 한묶음으로 일안으로 30일, 31일을 묶어서 2안, 다음 달 2일, 3일을 묶어서 3안으로 총 3개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주말이 낀 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셋 다 이틀 연속 수사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틀 연속 조사의 의도를 이 대표 측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를 알고 있을 테니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 날짜를 모두 거절할 경우에는 소환 요청에 3번 불응한 것처럼 보고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이런 네.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면 이틀째는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또 이틀 조사한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 좀 생소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는데 전주 나이트파라는 이름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이른바 바다 이야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알죠. 네, 그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이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벌금형, 또 주가 조작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난을 시달리고 있던 쌍방울을 인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인수한 거군요. 귀국 과정에서 들고 있었던 책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이 귀국 때 들고 있던 책은 소설가 서건이 쓴 시골 무사 이성계라는 책입니다. 네. 그 이성계의 일대기를 각색한 역사 소설인데 이 김 전 회장은 이런 역사 소설의 애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을 당시에는 쌍방울 회사가 소설가 김진명의 역사 소설인 고구려라는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 판권 계약을 하고 제작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대북 송금 혐의는 자기 돈을 보냈다면서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김 전 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대신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줬다라고 네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인정하더라도 이 회사 돈을 썼다는 배임이나 횡령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그렇죠.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송금 당시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그 김 전 회장 개인은 물론 전현직 임원들이나 쌍방울까지 이제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군요.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